레파토리 댄스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그런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매년 봄에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 정기 공연에서 신작을 발표하고 그 신작을 통해서 레파토리로 투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역량 있고 한국 현대무용을 크게 이끌어가고 있는 LDP와 LG아트센터의 공동 공연인 트리필빌의 안무가로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LDP 무용 단원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작업했습니다. 긴장이 조금 첫 공연 올라가고 나니까 긴장이 조금 풀려서 아마 내일 몸살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먼저 작품을 안무한 소감보다는 아무래도 무용단 공연을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새 작품 다 올라가는데 가슴이 좀 무겁고 긴장되고 벅차고 그리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을 관람할 때 심정보다 앞작품 두 작품을 관람할 때가 훨씬 긴장이 많이 됐었고요. 공연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앞에 설진 안무가께서 말했듯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온몸이 지금 막 몸살이 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작품 제목은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작품의 제목처럼 새벽에 느껴지는 여러 분위기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따로 안무의 모티브라고 하면 특별하진 않고요. 역시 새벽이라는 그 시간에 느껴지는 빛의 변화나 혹은 내가 그 시간 안에 깨어 있을 때 지나가 버린 어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오늘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여러 기분들을 움직임으로, 그 다음에 조명으로, 의상과 음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 제목은 마람이라는 작품이고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죽은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말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게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기억이라는 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정말 수많은 오류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계속 그 혼란 속에서 계속 잡아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램이라는 제목의 알만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보면 말이 되는 건데요. 그게 표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보고 마람이라는 제목으로 바닷가에 핀 이름 없는 풀들 이름 보고 마람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람이 되었습니다. 네. 몸부림이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목보다 중요했던 게 모티브였던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용수들이 이렇게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어떻게 춤을 춰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곁에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몸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그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지 않는 거에 트레이닝을 더 하게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손가락이든 눈썹이든 그런 맥박이든 이런 미세한 움직임들이 발견이 되면서 움직이고 싶은 욕구를 발견했다 그래야 되나요? 무용수들도 움직이고 싶은 기분이 드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춤을 출까라는 생각을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작품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 스스로가 9월에 들어서서 작품을 좀 많이 헤맸습니다. 안무가로서. 그래서
사실 무용수분들한테 8월까지 끝내자, 그리고 9월은 반복 연습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 스스로 그다음에 무용수 분들에게 되게 지치게 만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힘들었다고 하거나 스스로 만든 애로사항들이었고요. 작품하면서 평소에 저는 이제 개인 무용단들이 있긴 하지만 LDP나 또 LG 아트센터처럼 체계적으로 기획하거나 혹은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스태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작업에서 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과정을 얻을 수 있게 돼서 그 과정이 이번에 작업하면서 가장 큰 저에게 기쁜 부분이고 또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협업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서로 알아가는 단계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그 과정들이 작업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작업이었어서 저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무용수들하고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항상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건 체력적으로 조금 힘이 드는 작품을 항상 만들다 보니까 무용수들을 좀 다독여주는 그리고 응원해주고 힘주는 그런 작업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공연 순서를 생각을 처음에 리허설을 다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고민을 또 해보고 또 두 번째 리허설을 다 같이 보고 또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관객들이 작품을 이렇게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새벽이라는 작품은 감성을 조금 건드릴 수 있는 작품이고 깊이감이 있을 것 같고 마람이라는 작품은 조금 더 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으면서 스토리텔링적으로 개개인이 무용수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부림이라는 작품은 군중의 힘을 좀 에너지틱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 작품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도 있죠. 네. 안무가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무용단은 단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무용단이다 보니까 무용소에서 안무가로 바뀌고 안무가가 또 다른 독립 무용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 협업하는 그런 기회도 많고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외 안무가들이랑 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 안무가들이랑 작업을 한 거는 저희 무용단이 지금 19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기획이고 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앞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음악이나 조명, 그다음에 의상, 그다음에 무대에 서 있을 때 무용수들의 상태가 서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 받아서 그 부분을 볼 때 그냥 안무가지만 스스로 감히 부끄럽지만 참 마음에 든다 이런 기분이 감이 듭니다. 최근에 새벽에 깨 있던 적이 좀 자주 있어서 되게 새벽에 잔잔한 호수 보는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몸부림이라는 작품 볼 때는 그 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그 무용수들이 흘리는 땀의 조명들이 이렇게 막 비춰지는데 묘하게 거기서 오는 쾌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꼭 움직임에 의미를 담아야 하나? 의미가 없어도 몸짓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춤인데 한편으론 또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서 좋았고요. 근데 그런 다양성들이 공존해야 이 공연 예술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걸 서로 존중해 줬을 때 이쪽 파이가 더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 작품 다 달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작품은 글쎄요, 어떤 장면이 특별히 좋다를 객관적으로 아직은 못 보겠어요.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아직 제작품에선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움직임이 격하게 이렇게 끝까지 올라갈 때쯤에 이제 무용수 전체가 이렇게 딱 멈추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멈추는 장면에서 이제 여성 무용수 한 명이 이렇게 까딱 이렇게 미세하게 까딱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깨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느낌의 그 자체도 움직임이 춤처럼 보여서 그 순간에 한 2초, 3초밖에 안 되는데 그 장면을 하기 위해서 군무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장면이 사실 마음에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받고 그냥 단순하게는 그냥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때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장르하고 다르게 무용을 하면서 힘들지만 가장 보람된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건 다른 장르는 저장하거나 혹은 미리 시간을 앞당겨서 뭔가 보내거나 그럴 순 없지만 무용은 내가 그 순간에 뭘 하기로 했으면 그곳이 연습실이든 극장이든 이 몸이라는 걸 데리고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일이죠. 평생 이 굴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근데 이것 자체를 끊임없이 트레이닝하고 이것들 안에 존재해 있는 여러 가지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도구로서의 신체 훈련은 말 그대로 몸이나 정신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무용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용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스스로 참거나 인내하거나 조금 덜 게을러졌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럴 때 그나마 보람까지는 모르겠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작업하는 자체가 사실은 가장 행복하죠. 작업하는 순간들이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답을 얻었다고 오해하는 순간들인데 그 오해들이 아니었다는 거를 깨달을 때 약간 스스로에게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어서 또 다른 오해를 하기 시작할 때 다음엔 또 어떤 오해를 하게 될까 뭐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그 변태 껍질 벗듯이 계속 그 현재 진행형으로 쭉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설레임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창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이라는 거를 무에서 유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 0%에서 설레이기도 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같이 공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무용하는 사람의 삶인 것 같아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무용계가 사회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장르가 그렇겠죠. 우리나라 사회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무용 역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추구해야 할 방향들이 너무 급격하게 바뀐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작업들이 조금 많다면 그렇다면 훨씬 사회와 역설적으로 사회가 진행하는 좀 반대 방향에서 기량하면서 조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장르나 다른 단체나 다른 개인으로 활동하는 무용수들이나 단체들에게 서로 좀 끊임없는 지지를 많이 보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무용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용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와 이렇게 그 패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런 작품도 있고 이런 작품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인식해서 그렇게 응원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네. 무용계에 바라는 점보다는 조금 더 앞서 말했듯이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그리고 조금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늘 무용을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무용은 어렵다 혹은 어떤 기준으로 무용을 봐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걸 가끔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힌트 같은 걸 드리면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거나
혹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할 때 그 나무나 그 풍경이 어떤 특별한 답을 제시하진 않지만 어떤가 마음이 끌리죠.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변화를 느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무용은 그렇게 관람하는 것이 가장 잘 관람하고 좋은 걸 얻어가는 관람 같습니다. 작품 만들면서도 그랬지만 새벽에 좀 깨어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라도 한 번씩은 새벽에 깨어있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작품 보시면서 아 맞아, 나도 새벽에 저런 느낌이 있었지, 그런 어떤 공감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작품을 훨씬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이제 극장에서 공연 보면서 되게 계절로 다가왔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약간 늦 여름 같은, 혹은 가을 같은, 그리고 약간 초겨울 같은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키워드가 오해로 자꾸 꽂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티켓을 구매하시고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오셨으니 마음껏 오해하시면서 마음껏 즐기시다가 아, 그 오해가 맞았구나, 혹은 아, 아니구나 조차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오해하십시오. 공연을 즐기러 이왕 오셨으면 조금 더 인내하시고 새 작품을 그대로 정면 돌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현대무용이 어렵다고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터뷰나 이렇게 안무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새벽이라는 얘기를 설명하실 때 그 설명하는 말만 들으면 작품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람이라는 그런 텍스트의 내용을 읽어보면 장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온전한 정면 돌파를 공연 때 인내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새 작품이 가슴에 다른 느낌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꼭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예술이 순간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공연 예술인데, 그것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정말 다행히도 영상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 영상뿐만 아니라 영화처럼 나중에 작품을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시도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문화지만 그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가 무엇인가 들어가 봤을 때는 기록이거든요. 그 인류가 무엇인가를 했던지 그거를 기록해 두는 거, 그거에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공연 예술이라는 게 실제로 대면했을 때보다 미디어를 통하게 되면 그 감동이 아무래도 덜 하게 되기도 하고, 저희가 레파토리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초청을 하기보다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초청을 받는 일이 더 많은데요.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안무가로서는 그게 제작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꼭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 지속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4차 혁명이 더 발전을 해서 이 공연 예술을 온전히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필링으로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많은 발전과 공부를 통해서 저희 예술가들한테 조금 더 공감을 해주시고 그거를 그대로 관객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더 확장되고 발전했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